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와 해리스,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지금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은 트럼프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 혹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해리스를 뽑을 가능성이 커서 웬만큼 큰 차이가 아니면 두 사람 중에 누굴 뽑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해리스도 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라고 얘기하면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트럼프를 뽑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할 오늘의 주제만큼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연준이 되겠는데, 이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을 보면요, 원래 40에서 50% 정도로 움직이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총격 사건을 전후로 해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반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총격 사건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퇴한 이후로는 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후보가 급격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52%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70%를 찍었다가 최근에는 46%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가 된다, 당선됐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가져왔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직 해리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급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트럼프만의 특유의 저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파월 쟤 하는 거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FOMC 회의할 때마다 다음 회의 때 알려주겠다고. 정말 안 돼. 제가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연준의 독립성? 그거 좀 낮춰. 내가 좀 더 영향력을 줄 거야. 내가 금리 결정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써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I'm ric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부자야.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게 나아. 쟤 파월 나보다 훨씬 가난한 애야. 나 진짜 부자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좀 기가 찬 이야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스 교수님인데요. 전 재무부 장관이죠. 서머스 장관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ow bad idea.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답답해.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바보 아니냐 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머스는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리스가 등장하겠죠. 해리스 후보는 저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연준의 독립성 지지한다는 게 대단한 뉴스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해리스가 얘기한 게 지금 쟤는 괜찮은 것 같다, 쟤는 제정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벤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얘기한 거 나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라고 얘기하니까 벤스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원래 정치적이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 11월,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상할 정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막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다가 경기 침체 오면 안 되니까 금리 인하할 것처럼 막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봐도 연준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벤스가 얘기한 그런 연준이 정치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I'm rich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우스꽝스럽게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 보면은 1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요, 첫 해에 연준 의원 4명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트럼프가, 잠깐만, 알겠어,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만 보니까, 연준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2018년에는요, 옐런 장관이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파월로 교체를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진짜 트럼프가 상사면 진짜 짜증나지 않을까요? 야, 너 연준 의장 시켜줄게 라고 한 다음에 야, 너 왜 금리를 안 올리냐? 야, 왜 금리를 계속 올리냐? 야, 왜 금리를 안 내리냐? 그러면서 그냥 닭달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혔던 트럼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또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I'm rich. 나 부자야. 내가 할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번에 만약에 2기가 되더라도 2026년까지는 연준 의원 중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는 도대체 왜 연준의 독립성을 건들기 시작한 걸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연준이라는 곳이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파워. 힘이 정말 세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까요?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BOJ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하더니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그러면 나 미안한데 금리 인상, 나 이거 연필로 쓴 거라서 이거 지울게. 나 안 할게. 금리, 나 지웠어. 없어. 그랬지, 다 봤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BOJ에서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주가가 빠질 때 막 많이 사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BOJ만인가요? BOE, 영국의 영란은행에서도 2022년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과정에서 영국에 있는 연기금이 망한다, 부도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조용하게 그러면은 우리 좀 돈을 풀어서라도 좀 어떻게 좀 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돈을 풀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022년 3월에는 SVB 은행이 터졌었죠. 처음에 SVB 은행이 문제가 됐을 때는 미국에서 21세기의 세상에 은행이 망하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긴급하게 돈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연준에서도 또 QE를 쓰려고 했다가 이거 연필로 쓰고 이거 지운 다음에 이름을 다시 바꿨죠. BTFP 뭐 이런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풀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최근에 BOJ도 그렇고요. BOE도 그렇고요. SVB 터졌을 때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중앙은행들이 힘이 점점 세졌는데 사실 이 근간에 있었던 건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있었던 연준의 Q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메인스트리트에 있었던 굉장히 큰 문제를 돈을 푸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받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가 빠지면 사는 거야. 왜? 얘네들이 다 방어해 줄 거거든. 라는 식으로 힘이 너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놈 봐라. 주가 빠지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네. 그럼 제가 언제 할 수 있는지 내가 알기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I'm rich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걸고 넘어진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가와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는 이 이중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너무 뜨거워져서 100도씨를 넘어가거나 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너무 뜨거워서 물가가 높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간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떤 구간이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얼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음입니다.
얼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구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준의 책무는 이 골디락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일로 가다가 일로 가서 얼음으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얼음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쪽으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 중에서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음 선거에서 또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경기는 무조건 좋아지게 만드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물가를 잡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연준이 독립적으로 정치가 그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트럼프에게 트럼프는 어차피 4년 혹은 이제 기껏 해봐야 8년이지만 우리는 50년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년을 가려면 물가를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부터 SVB은행 그리고 BOE 그리고 BOJ 일본은행까지 중앙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으로 그냥 덮는다라는 비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켜서 트럼프의 영향력을 키우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어떻게 FOMC 회의에다가 영향을 줄 건지 라는 문건을 보면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월 너네 저 회의하기 들어가기 전에 내 방으로 잠깐 들어와 봐. 그래 나랑 좀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가. 내 생각은 이래. 그럼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 임기에도 내가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켜야 되고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왜 네가 하는데 I'm rich 말고 다른 이유 가져와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트럼프가 돼서 정말로 자기가 연준 의원들 FOMC 회의 들어가기 전에 내 방 들어와서 얘기하고 가라는 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일로 가려는 힘보다는 정치 영향을 받아서 일로 가려는 힘이 커지겠구나. 물가 못 잡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이 신뢰가 깨지는 것은 금융시장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대선 구도의 변화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